송편과 전이 가득한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다. 엄마 오수님이 명절 그릇 세트를 꺼내 차린 상이었다. 분홍빛 분청사기에 금테두리가 둘려 있었다. 언니 예선이는 이미 안방에서 아무나 보는 사람에게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고 있었다. 연말정산 환급금 38만 4,200원. 이걸로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야지. 나는 늘 앉던 자리인 밥상 끝에 앉았다. 보이지 않는 자리. 언니 예선이는 집안의 귀한 딸이었다. 28. 치과 원장 남편과 결혼했고 아이 둘을 뒀다. 수지에 아파트가 있었고 남편 치과에서 반일제로 치위생사로 일했다. 나는 실망 그 자체였다. 32. 미혼. 자식 없음. 작은 회사에 다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가족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나는 3년 전부터 독립해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직접 암호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2월에 사이버 보안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이 19억 원이었고 분기별 기술료 수익은 향후 7년간 연 4억에서 6억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내 고모 박정혜, 서울에서 특허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그 고모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계약 협상을 도와준 바로 그 사람이 온 가족의 추석 아침을 박살낼 질문 하나를 준비한 채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수입니다. 32이에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경상남도 진주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1995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버지 이규남은 내 일을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었다.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첫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흥미를 잃었다. 방이 금세 꽉 찼다. 고모들,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이영순, 예선이 남편 현우 씨는 금리 이야기를 크게 떠들고 있었다. 고모 정희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내 평생 고모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건 딱 4번이었다. 전부 지식재산권 관련 이야기였고 23세 첫 번째 특허를 출원하면서 내가 먼저 질문을 드렸던 거였다. 예선이가 나를 흘깃 쳐다봤다. 사람들 중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할 줄 아는 사람도 있거든. 나는 말없이 전을 집어먹었다. 현우가 웃었다. 예선이는 그럴 자격 있어. 열심히 일하잖아. 일주일에 사흘이잖아요. 나는 작게 말했다. 예선이의 미소가 굳었다. 뭐라고? 일주일에 사흘 일한다고요. 진짜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언니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그래도 가정이 있거든. 너는 돈 받는 것 말고 뭐 해? 예선아, 그만해. 엄마가 경고했다. 고모 정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침묵을 칼로 자르듯 갈랐다. 온상이 조용해졌다. 지수야,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모두가 멈췄다. 암호화 알고리즘 특허 라이선스 계약금 19억. 입금됐어? 모든 것이 멈췄다. 예선이 입이 벌어졌다. 현우의 젓가락이 그릇 위에 떨어졌다.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됐다. 아버지는 식혜를 마시다 사례가 들렸다. 20명이 나를 바라봤다. 정희야, 아버지가 속삭였다. 어떤 돈? 나는 침착하게 잡채를 집었다. 천천히. 고모 정희는 의자에 기대 수정과를 저었다. 지수가 2월에 암호화 알고리즘 특허로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기술료요. 제가 계약 협상을 도왔어요. 이미 얘기했겠거니 생각했는데. 엄마 손이 떨리며 잔을 내려놓았다. 지수야, 정희 이모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전을 한 점 집었다. 천천히 씹었다. 삼켰다.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이버 보안 업체에 라이선스로 넘긴 거예요. 기술료 받고 있어요. 계약금 19억. 고모가 덧붙였다. 분기별 기술료 예상연 4억에서 6억. 7년간.
침묵이 숨막혔다. 예선이가 먼저 목소리를 찾았다. 날카롭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게 말이 돼. 지수가 그런 돈을 벌 리가 없잖아. 작은 회사 다닌다면서. 저 혼자 일해요. 내가 정정했다. 3년 전에 회사 나왔어요. 지금은 개인 사업자예요. 뭘 한다고? 아버지가 따졌다. 암호화 알고리즘 개발, 금융기관 보안 시스템, 기업 고객 12곳, 라이선스 계약 3건 있어요. 엄마가 너무 세게 일어나 의자가 삐걱거렸다. 3년 동안 혼자 일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요. 감히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가 내 부모야. 그걸 숨기면 돼. 숨긴 거 없어요. 나는 전을 내려놓았다. 아무도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안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생활비 버는지도 내 생활 자체를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늘 물어봤잖아. 아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남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봐요. 언제 철드냐고. 예선이처럼 못 사냐고. 진짜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예선이 목소리가 떨렸다. 수십억이 있으면서 그 좁은 빌라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그 낡은 중고차 타면서. 내 집 마음에 들어요. 차도 잘 다니고요. 왜 말 안 했어? 아버지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다. 이렇게 될 줄 알아서요. 나는 식탁을 가리켰다. 이 돈이 알려지는 순간 다들 내 인생에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예선이는 자기 환급금 자랑하다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아빠는 내 일을 무시하다가 이제 진짜 돈이 되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수야, 그건 공평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이 집안에서 누군가 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으면 말해봐요. 단 한 번이라도. 침묵. 나는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생일잔치마다 왔어요. 47번. 그중 한 번도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선이 언니가 사흘짜리 직장 이야기를 20분씩 할 때 다들 열심히 들었잖아요. 다른 거야. 엄마가 항변했다. 예선이는 애가 있잖아. 저는 기업 고객 12, 라이선스 계약 셋을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애가 없으니까 그건 안 중요하죠. 할머니 이영순이 구석에서 입을 여셨다. 몇 년째 이런 돈 벌고 있다고? 3년째요. 독립한 이후로요. 그 3년 동안 부모님이 돈 빌린 적 있었나? 없어요. 네가 있는 줄 몰라서 할머니가 예선이를 바라보셨다. 얘는 3년에 몇이나 빌렸노? 예선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갚고 있어요. 얼마? 4,500만 원요. 현우가 중얼거렸다. 아파트 중도금이랑 결혼 비용으로. 4,500만 원. 할머니가 반복하셨다. 그리고 엄마를 보셨다. 지수한테도 도움받을 생각을 왜 안 했노? 애가 빠듯하게 사는 줄 알았지. 엄마가 말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돌아섰다. 우리한테 도움이 필요한 줄 왜 말 안 했어? 저한테 도움이 필요했던 건 23 때였어요. 혼자 사업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할 때 통장에 60만 원 남고 월세 낼 돈 없을 때 그땐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잖아요. 예선이 언니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 언니 필요가 항상 먼저니까. 엄마가 울고 있었다. 지수야, 우리가 몰랐어. 몰랐던 건 안 물어봐서예요. 내가 실패한 딸이라고 이미 마음먹어서예요. 그 판단이 편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렇지 않아. 엄마가 말했다. 그런 적 없어. 26살 때
보안 알고리즘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엄마가 잘 됐다. 아가야 하고는 예선이 언니 임신 얘기로 넘어갔잖아요. 27에 특허 출원했다고 했더니 아빠가 그게 너 부자 만들어줄 것 같냐? 하고 웃었잖아요. 그 다음부턴 얘기 안 했어요. 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현우가 침묵을 깼다. 그래서 그 돈 다 본인이 갖는 거예요? 가족한테 하나도 안 쓰려고요?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가족을 돕는다고요? 10년 동안 나를 실패자 취급한 가족을요? 내 생일도 기억 못하는 가족을요? 나는 일어섰다. 냅킨을 접었다. 됐어요. 32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진심으로 바라봐주지 않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를 썼어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울었다. 추석 차례도 안 끝났잖아. 저 봐요. 아버지가 일어서서 길을 막았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거야?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족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오직 돈이 있을 때뿐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선이가 현관까지 따라왔다. 이러면 안 돼. 우리 자매잖아. 나는 멈췄다. 돌아봤다. 예선아, 내 생일이 언제야? 언니가 굳었다. 그게 무슨... 내 생일. 몇 월 며칠이야? 10월, 11월, 9월 14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32년 동안 언니 생일을 매년 챙겼어. 언니는 내 생일이 몇 월인지도 몰라. 나는 가을 햇살이 환한 문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엄마 우는 소리가, 아버지가 돌아오라는 소리가, 예선이가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차에 탔다. 6년 전에 현금으로 산 중고차. 지금도 잘 달리고 할부금도 없는 차. 그리고 출발했다. 3개월 후 나는 내 새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현금으로 산 집에 딸린 방을 개조한 곳이었다. 고모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계속 연락을 하시네. 가족이 사과하고 싶대. 어떻게 생각해요? 잃은 걸 깨달은 뒤에야 사과하는 사람은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게 아니야. 내 곁에 있을 기회를 놓친 걸 아쉬워하는 거지. 잠시 쉬었다가 현우 씨 치과도 문 닫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화해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지. 나는 창문 너머 마당을 바라봤다. 손수 심은 화단, 작은 물레방아, 참나무 아래 독서용 벤치. 어머니한테 전해줘요. 연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저는 관심 없다고. 가족이 10년 동안 너를 실패자 취급하다가 내 통장 잔액을 알게 된 순간 갑자기 걱정이 된다고 하면 이걸 기억해요. 잃고 나서야 사과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원에 접근할 기회를 잃은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자유는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나를 보려 하지 않던 관객을 위해 연기하기를 마침내 멈추는 날이에요. 내 생일이 몇 월인지도 모르는 언니는 내 기술료 계약금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한테 필요할 때만 필요로 하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갚지 않기로 한 밀린 청구서일 뿐이에요. 이야기가 와닿았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족이 당신이 돈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관심을 가진 적 있었나요? 다 읽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